네, 조합포토 김철, 우리 시즌 테마 전문반 작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교육실에서 카메라 설정 전체적으로 또 핵심 정리 한번 해드렸었죠.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재생 메뉴, 사진 촬영 메뉴, 그 다음에 사용자 설정 메뉴, 이렇게 한 세 가지만 좀 집중해서 잘 설정하시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 재생 메뉴에 들어가시면요, 맨 위에 있는 삭제, 보통 사진 촬영하시고 컴퓨터에다가 옮기신 다음에 메모리 카드에 있는 사진 데이터를 지우실 때 포맷보다는 재생 메뉴에 삭제해서 모든 화상을 삭제하시는 걸로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메모리 카드의 수명이 조금 길어집니다. 포맷을 하시게 되면 제가 교육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카드 섹터 안에 맨 위 기록하다가 포맷하고 또 찍으면 맨 위에, 또 포맷하고 찍으시면 맨 위에만 계속 빈번하게 쓰기 때문에 계속 한 곳에만 빈번하게 계속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 카드의 수명이 조금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제 메뉴 쪽에서 삭제하시면, 컴퓨터에도 옮기신 다음에 이쪽에서 삭제하시면, 한번 여기 기록한 다음에 이걸 삭제하면 다음 찍으실 때 이 자리에다 하는 게 아니라 빈자리에다가 다시 또 출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 안에 있는 컨트롤러가 사진 기록을 좀 균등하게 이렇게 저장해서 사용 빈도를 골고루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사용 연한이 좀 길어집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포맷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메모리 카드의 안정화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고요. 재생 폴더는 만약에 어제 찍으시고 오늘 찍으셨는데 재생 버튼으로 눌러서 사진을 보시는데 어제 찍은 게 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해당 폴더 명칭으로 되어 있으시거나 현재 기록 중인 폴더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삭제되거나 날아간 게 아니라 해당되는 재생 폴더 설정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늘 찍으시고 어제 찍으신 것까지 다 보실 때는 모든 폴더 쪽으로 해놓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자, 재생 화면 설정은요, 촬영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실 때 이거 다 켜놓으시면 너무 혼선이 많으세요. 특별히 이 부분들을 다 켜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 빼시고 개요 부분 하나만 체크해 놓으시면 기본적인 사진, 그 다음에 메타 정보, 이 두 가지를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사진 촬영 메뉴, 뭔가 이제 촬영하신 걸 한번 딱 보신 다음에 멀티 셀렉터 버튼의 아래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메타 정보 한번, 그 다음에 전체 사진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보셔야 좀 혼선이 없으시죠? 여러 개를 재생할 때마다 누르시면 필요 없는 것들이 다 나오면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물론 필요하신 경우라면 체크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동 화상 회전. 요거는 컴퓨터에서 세로로 찍으신 거를 컴퓨터에서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 켜놓으시는 게 좋고요. 미러리스는 그냥 자동으로 원래 요 메뉴가 없이 미러리스는 자동으로 그냥 세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자동 회전은 뒤에 촬영하신 거 보셨을 때 세로 찍으셨을 때 눕힐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세울 건지 그런 차이입니다. 인물 촬영 많이 하시는 작가님들께서는 아무래도 화면을 꽉 찬 상태로 보시는 게 좋으니까 옆으로 카메라를 찍고 보셨다가 이렇게 한번 돌려서 보시면 되니까 화상 자동 회전을 켜놓으시는 것보다 그냥 오프로 해놓으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온 해놓으셔도 좋고요. 이 부분은 화상 자동 회전은 카메라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작가님들 선호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 메뉴 보겠습니다. 사진 촬영 메뉴에서 파일명 설정은 각 작가님들 성함 이니셜로 다 해놓고 계시죠. 기본 슬롯은 듀얼 슬롯일 경우에 엑스퀴 또는 CF 익스프레스 카드하고 SD 메모리 카드가 있죠. 둘 중에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 건지 그걸 결정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로우 파일로 촬영하실 때 두 개의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을 때 하나를 다 쓰고 끝나면 이쪽 아래쪽
SD 메모리 카드로 넘어가게 하실 건지, 아니면 한 장을 찍으셨을 때 두 개를 동시에 똑같이 하실 건지, 아주 드물게, 정말 아주 드물게요. 찍으셨는데 파일이 디지털이다 보니까 깨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카메라의 문제라기보다는 메모리 카드의 이제 배열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귀중한 사진이 또 날아가면 안 되니까, 뭐 여행지에 가셔가지고 많은 사진을 찍거나 조류 사진처럼 연사 촬영을 오랫동안 하셔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번 출사 나가셔가지고 메모리 카드를 꽉 채워갖고 오지 않는 상태라면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백업용으로 두 개를 같이 해 놓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만약에 뭔가 오류가 생겼으면 한쪽에는 분명히 살아있게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백업용 쓰고 있고요. 권해드리는 것도 백업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질은 당연히 뭐 로우 파일이나 로우 파일 또는 JPG 하실 때 이쪽 아래쪽에 있는 JPG 파일은 용량 우선, 위쪽에 있는 건 화질 우선이니까 용량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화질을 우선적으로 담는 JPG로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 오토 화이트 밸런스에서 따뜻한 감소 좀 시원하게 하거나 기본 표준값이거나 아니면 더 따뜻하게 하시거나 이런 거를 분리해서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설경 찍으실 때는 약간 좀 청명한 게 좋죠. 그럴 때는 따뜻한 감소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조금 청명한 쪽으로 파란색 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 사진이 더 청명하고 하얗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 나겠죠. 자, 픽처 컨트롤은 뭐 어차피 로우 파일로 하시게 되면 다시 재지정하시는 거니까 크게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색 공간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색 공간 영역을 넓게, 로우 파일은 색 공간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차피 JPG로 만드셔야 되니까 JPG로 파일 포맷에서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자동으로 특별히 건드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어도비 RGB의 광색용으로 JPG가 나올 수 있게 어도비 RGB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십시오. 자, 액티비티 라이팅은 역광 촬영일 때입니다. 역광 촬영일 때 보통 일반적으로 광학적인 기준에서 뒤에 배경이 밝고 실루엣, 앞에 역광으로 찍게 되면 피사체는 실루엣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광학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은 플래시를 쏘시는 방법이죠. 목적에 따라서 실루엣이면 액티비티 라이팅은 끄시면 되고 플래시 안 쓰시면 되고, 광학적으로 해결할 때 피사체도 살리고 싶다 그러면 플래시를 쏘셔야 됩니다. 그런데 플래시가 없을 때 배경도 살리고 피사체도 살릴 거면 액티비티 라이팅을 조금 세게, 역광일 경우에 매우 강하게, 일반적일 때는 그냥 보통 표준 정도 하시면 되는데, 역광을 렌즈 안에 이 앵글 범위 안에 태양을 직접 안에다 넣고 찍으신다 그러면 좀 매우 강하게로 해주셔야 그래야 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장시간 노출 노이즈 감소 기능은 어차피 로우 파일로 하시는 거고, 또 이걸 쓰시게 되면 30초를 찍으면 다시 30초 동안 렌더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거는 꺼놓으셔야 되고요. 고감도 노이즈 감소 기능은 기본적으로 그냥 너멀 해놓으시면 무난하세요. 그 다음에 자동 왜곡 보정은 우리가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 볼록, 즉 배럴 디스토션, 오목하게 되는 즉 오목 왜곡 스플 디스토션을 반듯하게 세워주는 기능입니다. 렌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요거를 끄시거나 키시거나 요거는 각 작가님마다 왜곡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 게 꼭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분위기에 따라서 일부러 또 의도적으로 왜곡이 더 멋져 보일 때도 있으니까요. 네, 편안하게 결정하십시오. 플리커 현상 감소 기능은 요거 꼭 켜 놓으셔야 되고요. 네, 뭐냐면 실내 내부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조명은, 인공 조명은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전멸이 됩니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특히나 이제 봉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건 더 그렇죠. 봉 형광등이 60Hz니까 1초에 60번이니까 껐다 켰다 하면 총 120Hz가 됩니다. 그리고 LED 등도 계속 지속 강이긴 한데, 이게 LED 등의 칩에 따라서 계속 켜져 있는 것도 있고 형광등처럼 깜빡깜빡하는 LED 등도 있기 때문에 플리커 현상 기능은 감소 기능은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동 브라켓팅 요거는 기본적으로 노출 브라켓팅으로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특수 촬영은 이대로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부분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고요. 기본적인 재생 메뉴하고 사진 촬영 메뉴 이렇게 한번 끊고, 그다음에 영상 한번 딱 분리해서 사용자 설정 메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